그런 색이 너무 약해. 원하는 색이 뭐야? 한눈에 닿는 색깔. 맥스처럼. 이거였어? 이거였어. 맛있다. 맛있는 맥주 맥스. 맥스. 맥주 한 거 이제 편파로 한쪽 회사만 보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측. 옛날에 그 메이저 맥주 회사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다른 맥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멋지죠? 그럼 두 맥주를 마신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 볼까요? 다시 이미지하고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그 맥주를 마신 사람 전체 저렇게 좀 전에 봤던 것은 이제 누구지 그룹? 저기 뭐지? 빅뱅. 젊음이 좀 활기 넘치고 말입니다. 아니면 앞에 봤던 것처럼 이승기처럼 말입니다. 멋지고 매력적이고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게 살까? 이제 술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검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거나 많이 좀 해도 야 아저씨는 못 배우고 있어요. 이미 인사불성인 취객을 감당하느라 경찰이 곤욕을 치릅니다. 경찰 2명이 달라붙어 힘을 쓰고 나서야 순찰차 뒷자리에 던져 넣다시피 실립니다. 순찰차 안에서도 취객의 구토로 한바탕 소란을 겪습니다. 똥싼 사람도 있었고 똥싼 건데도 똑같은 분도 있어요. 파출소에 취객전용 매트리스에 눕혀진 남자는 또 한 번의 구토에 이어 소변까지 보는 시대를 거듭합니다. 행동을 어느 정도나 기억할까? 순찰차를 더럽혔던 그 취객에게 며칠 뒤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파출소 수색하고 왔다 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세요? 기억은 안 나는 얘기예요. 예, 뭐 친구분하고 수색인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갖고 아니, 너무 기억이 안 나. 어디다가 우리 차에다가 뭐 온갖 색깔 다 치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치웠는데. 아, 그랬죠? 그안 하시죠? 예, 아니, 한 취객이 1차선을 점거하는 바람에 때 아닌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택시와 승용차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불가로 끌고 나왔지만 다시 차도로 뛰어들기를 여러 번. 겨우 택시를 잡나 싶더니 운전기사의 발길 비호가 요철에 쫓겨나고 합니다. 얼마나 주셨어요? 몰라요? 서울서 한 명이나 거기 몇 점 주셨어요? 서비스가 아니세요? 아유 내가 틀리면 안 끊으세요? 언니 그런 얘기야 안 맞아. 정신 없으신 거죠, 그렇죠? 먼저 맥주 한번 보세요. 멋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멋집니다. 이미지죠, 이미지, 그렇죠? 그냥 미디어는요, 현대 사회에서 콘텐츠적 해석하자면은 이미지란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은 현실에 가까울 수 있어,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지, 겉모습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미지. 드러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이미지는요,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마고 데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할 때 이미지거든요. 그 이미지. 여러분, 상상력도 이미지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실체가 아니지만 실체 갖다가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은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이미지를 통해서 그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이걸 볼 때도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봄까지 말입니다. 그 우유 마시던 여자가 갑자기 맥주 마시기 시작했잖아요. 충격이에요, 충격. 왜냐면 우유의 이미지가 잘 맞으면 건강한 이미지예요. 김연아 선수는 건강하죠, 아름답죠. 당연히 이런 우유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학 가되면 갑자기 이가 맥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김연아를 달을 보게 만들고 아울러서 정반대로 맥주에 대한 가치, 건강성과 이 활동성을 겸비한 김연아라는 선수가 맥주 광고에 등장으로써 보니까 맥주라는 것에 대해서 이 건강성이 투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맥주 어떻게 생각해요? 김연아도 마시고 김연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뭐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으로 맥주를 발효금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보세요. 뱀파이어가 바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어디 가져왔죠? 마지막에 시리즈의 끝이 뭐죠? 브레이킹 더? 죄송합니다. TV도 안 보는데 이걸 보겠어요. 트와일라이트. 그냥 10대 애들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딸아이가 웬만해가지고는 그 자기 아버지 DVD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 DVD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 그러니까 내 걸 보고 그러는데 난 이걸 안 샀거든요. 얘는요, 자기 삶에서 유일하게, 생애 유일하게 DVD를 산 게 뭐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뱀파이어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뱀파이어는 실체예요. 근데 뱀파이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잘생긴 남자의 이미지예요. 러드 패틴슨이라는 남자가 저 친구예요. 잘생겨 멋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10대 여중고생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잖아요. 그때 여중고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뱀파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잘생기면은 거기다가 여자를 잘 보호해주죠. 이런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뱀파이어가, 저 뱀파이어는 약간 이 채식주의 뱀파이어가 돼가지고 사람들 대신 안 마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랑, 인간인 여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여자가 어떻게 돼요? 뱀파이어를 변해가지고 뱀파이어를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뱀파이어 동화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서구 문화 역사상 여러분, 이런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뱀파이어의 연대기가 있단 말입니다. 뱀파이어 연대기의 출발점이 뭘까요?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우리가 잘 안 대로 루마니아의 실제적인 그 십자군에 참가한 백작이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되고 있죠. 전설에 흐르고 있죠. 그 생각한 뱀파이어 뭡니까? 기독교의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얘기 아세요? 드라큘라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 드라큘라 백작이 십자군에 갔는데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 그때 나의 하얀 깃발을 들고 오면 내가 이기고 온 것이고 붉은색 깃발이 들고 오면 내가 죽은 것인 줄 아시오. 근데 뭐야? 너무 치열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만 들고 온 하얀색 깃발이 적의 피에 물들어가지고 붉은색이 되고 만 거야. 멀리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 남편의 왕의 백자의 군대가 오고 있는데 붉은색 깃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큘라가 잠깐 잊어본 거야. 그걸 갖다가. 그래서 뭐 이 아내가 어떻게 자살을 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중세시대 때는 자살하는 사람은 장례도 치러주지 않은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악마 유혹에 빠졌다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돌아온 드라큘라가 좀 화가 난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싸웠는데 너희 말이야, 사제들은 말이야, 주를 싸운 내 아내가 자살했다고 장례도 안 치러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악마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드라큘라와 히플기는 기독교와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드라큘라는 뭐예요? 10대들의 마음을 사는 매혹적인 인물로 등장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빠져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종교적인 의미는 다 사라지고 세속적이고 이 이미지 중심의 논리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좋은 말이에요. 아이들은 뭐예요? 내용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이 이미지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다음 중 먹을 수 없는 것은 1번 밥, 2번 떡, 3번 똥, 4번 술. 빨리 대답해주세요. 먹을 수 없는 것은? 예, 전에 들으신 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정답은 자 1번 밥이다. 아무도 없죠. 밥은 좀 전에 먹었잖아요. 2번 떡이다. 손들 떡을 왜 못 먹습니까?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깊이가 너무 깊으시네요. 그렇게까지 안 가셔도 괜찮아요. 이미지는 그냥 겉모습 못한다. 떡은 실제로 현실에서 먹잖아요. 가래떡, 떡볶이 떡도 먹고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인절미도 먹고 그러잖아요. 송편도 먹고요.
자, 아리까리한 거는요, 3번이야, 4번이야. 여기서 이제 실력이 판가름 납니다. 자, 다음 좀 벌써 3번 똥이다. 네, 아주 솔직하시고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4번 술이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현실. 네, 이 현실 생활에 아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자, 술이라고 대답한 이유는 뭡니까? 아, 마시니까 못 먹겠더라. 그래서 못 먹겠다. 이렇게 먹을 수 없구나. 그런 뜻이군요. 또 그런 깊은 뜻인지 몰라요. 또 우리 학생 가운데서 왜 4번 술입니까? 술이라고 대답한 학생들? 아, 역시 법학과 학생이죠. 몇 학년이에요? 네, 3학년 맞춰요? 그동안에 좀 연륜이 쌓였는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제가 재수했어요. 대성하원에서 재수하는데, 네? 그때 재수할 때 고선생님이 내준 문제 이거였어요. 너희들 말이야, 이 문제 맞추면 전부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막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때 서울대가 목표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한동대도 없었고요, 고심대도 우리가 알지 못했고, 서울여대는 또 이제 여자 대학이니까 잘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생각 안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선생님이요, 이 문제가 국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에서 내준 문제였어요. 정답은요, 4번 술이에요. 술은 액체이기 때문에 국어 사전적 표현으로 보자면 먹는다라고 말하기보다 마신다는 표현이 옳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국어적 사고를 가져라 이런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뭐예요? eat water이란 뭐예요? drink water잖아요. 액체는 drink water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들은 순진해가지고 3번 똥에다 대답했죠. 왜 그래요?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왜 우리는 똥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옛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면 없다란 말이 있는데 먹을 수 있단 말이 하니까 이러한 이성적 사고는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느낌만 답하다니. 똥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해요. 없어요. 냄새 때문에 말도 안 돼. 또 어떻게 먹어?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미지 중심의 사고라는 거예요. 문화를 대할 때. 우리는 역관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 세계관적 판단 하지 않아요. 그저 뭐예요? 그때마다의 감각과 감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말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똥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럼 똥을 먹을 때 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족 중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얘기해 볼까요? 그 남자의 자격 나와서 그 합창을 했던 박할린 선생이 있어요. 박할린 선생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국악입니다. 국악. 판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박할린 선생님이 사사했던, 다시 말해서 박할린 선생님의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최고의 명창 박동진 장로님이에요. 공주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 있겠다는 말이죠. 기억나세요? 박동진? 예. 유명한 판소리. 제가 그분을 갖다가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예수전. 1992년도인가? 판소리 예수전을 하시는데, 나는 판소리로 한 그렇게 멋진 기독교 판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최초의 기독교 판소리, 창작 판소리입니다. 동방 박사가 길 가는데 말이요. 심할 것 같았습니다. 5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5시간 반. 끝났어요. 배고파 죽겠죠. 가려고 했더니 이분이 재미난 분이에요. 극장 문을 다 닫으래.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관객 문을 막더니만 말입니다. 이제부터 간증을 하시겠다는. 한 2시간 했어요. 간증도 2시간. 근데 그 간증 속에 딴 건 기억이 안 나요. 어려운 상황을 하는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판소리를 배울 때 모기한테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 보다 못한 스승이 그랬던 거예요. 동진아, 네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주마. 너 새벽에 일어나서 뒷간 가서 똥을 좀 먹고 와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옛날 뒷간은 재래식이잖아요. 아주 널빤 두겨주신 거죠. 구덩이식이죠.
그거 어떻게 먹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판소리꾼이 어떻게 돼요? 목이 안 트이면 죽음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선생님 말씀대로 새벽에 몰래 가요. 또 새벽에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몰래 가서 그냥 가면 안 돼. 부엌에 들려서 목이 기다란 국자를 하나 빼야 돼. 국자. 그런데 뒷간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숙여서 한 국자 퍼요. 우리 박동진 장로님 말씀대로 국자 속에는 물반 건더기 봐요. 그래서 사람 지혜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혀가 맛을 볼 때 혀의 미각은 세포들의 앞부분에 되게 몰려 있더라. 그럼 어떻게 돼? 혀를 쭉 내밀고 이 중간 너머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혀를 내밀게 국자를 딱 봇대는 거죠. 그 순간에 뭐예요? 이 똥물이 넘어서 목이 탁 트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성가대나 찬양대 하시는 분 청명시 바랍니다. 근데 박할린 선생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도 그 똥물을 마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똥을 먹을 때 똥물 마신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부탁을 해요. 그 대나무 있죠? 대나무 줄기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요. 그럼 아예 속 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똥통에 박아놓는 거예요. 한 일주일 박아놓으면요 똥물이 가득 찬답니다. 대나무 줄기 안에. 그럼 그걸 뽑아가지고 이번엔 액기스 물만 받아서 좀 마신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안 먹으니까 다른 사람도 안 먹을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이미지 중시의 판단은 되게 다른 사람 위주로 판단해요. 남이 마시니까 마시는 거,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이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흐름에 너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판단은 좀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중심의 판단에서 좀 지성, 생각하고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의 성경 중심에 따른 판단이 이미지 중심의 미디어가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이게 조화된 삶이 이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감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불에 가까이 가면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감성을 통해서 네가 가까이 하면은 손을 댄다. 이걸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감각을 무시해버리면 가까이 하면 손에 대는 것이고요. 더 무시하면 불에 타 죽는 것이지요. 그렇죠? 느낌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만 가지고 일상생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뭘 판단해요? 그렇죠. 지성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이성적 접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신비주의로 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대안입니다. 영성적 판단, 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다. 이거 바로 영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결한 것을 일상하는 것이죠. 그렇죠?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그러한 영적인 수혜를 공급받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미지 중심에서 우리가 미디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생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컨텐츠 중심의 이제 미디어를 보는 방법이었어요. 그 두 번째 뭐였어요? 테크놀로지, 미디어 기술 중심, 기술 자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이다. 테크놀로지 결정론. 마샬 맥라는 사람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84학번이거든요. 이 사람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배웠어요. 왜요? 마샬 맥라는요, 미디어 사상가라고 지금은 부르지만은 이 사람 원래 전공이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 박사예요. 그가 쓴 책 Understanding Media 같은 지금 세계적인 저서를 보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 책은 뭐예요? 난해하기 이를 데 없어요. 수필이에요. 구텐베르크 갤럭시 같은 유명한 책 썼지만 말입니다. 정말 난해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 서적을 보기 어려울 만큼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과학자들은요, 글을 갖다가 미디어의 학자로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디어가 메시지 될 수 있어. 미디어 안에서 보여준 콘텐츠가 메시지지. 그래서 뭐요? 우리가 대학에서 미디어를 80년대까지 다룰 때만 해도 마샬 맥루한 지나가다 1시간 동안 다루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90년대에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난 것이 뭡니까? 바로 마샬 맥루한 르네상스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이런 마샬 맥루한 얘기를 어디서 다 하는 것입니다. 왜? 미디어 자체가 사회 전체를 다 바꿔놨거든요. 그렇죠? 이젠 종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지금 기획하는 오시는 2018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교과서가 없어요. 그럼 뭘 줄까요? 태블릿 PC. 태블릿 PC 뭡니까? 이제 종이 안 찍어요. 왜? 환경 문제 때문에 안 찍습니다. 대신 뭐요? 이거 하나 주고 6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생 입학할 때 선생님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자 프로그램 넣어.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갖다가. 그것도 터치 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이렇게 넘겼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 자체가 기술인데 이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따라서 메시지를 받을 인간은 뭡니까? The medium is the massage. 마사지 받으면 어때요? 자극을 원하고 시원하죠? 근데 진흙을 마사지하면 어떤 좀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미디어는요, 현대인들 갖다가 두들기는 거예요. 따라서 일정한 모양과 생각의 틀을 갖다가 형사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내용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그는요, 맥루한 역사가야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적인 변화를 미디어를 중심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세상에 왔을 때는 주로 이제 문자 탄생 전에 구어문화, 말로서 소통했던 시대였죠. 그렇죠? 말로서 소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편지 쓴 적 없습니다. 메일 보낸 적 없어요. 그리스 호모 이후 2000년간은 뭡니까? 문자 시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 있잖아요. 다 문자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구텐베르크 이후에 인쇄 시대가 20세기 초반까지 19세기 말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들어옵니까? 이제 영상 시대가 열리죠. 1995년 리메르 형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라디오, 그 이후에 라디오,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시대가 막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TV가 47년도, 8년도에 나왔고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바로 이제 전자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근데 여기서 끝났어요. 맥루한은요, 인터넷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봤다면 그는요, 또 다른 혁명적인 반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세상에 맞았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공부하게 세상을 증명할 수도 있었겠지요. 이 활자 시대가 지금의 성운명 형성했다. 개인주의적 문화, 이성 논리, 이런 사법 운명을 형성한 것도 이 활자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변화를 미디어를 통해서 읽을 수 있듯이 우리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에 도래했는데 그 미디어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사고의 결정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와 연결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뉴욕 대학에 나도 처음 들었어. 미디어 생태학을 처음 들었는데요. 닐 포스트만이라고 이 사람도 혹시 사실 8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말인데 인기가 없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마샬 맥루와 마찬가지로. 마샬 맥루는 뭐냐면 미디어 자체가 어린이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미디어는요 연령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아들이 컴퓨터를 더 잘 다룰까요? 제가 더 잘 다룰까요? 제 아들 훨씬 더 잘 다룹니다. 어디서 배운지 말입니다. 뭐 번개같이 찾아내고요. 뭐 어디 이상했으면 이렇게 툭툭 치고 뭐 안 좋은 것도 고쳐내기도 하고 말입니다. 대단합니다.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훨씬 더 잘 보냅니다. 아주 번개같이 보냅니다. 더 놀라운 건 말입니다.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 어떤 구별점이 있는가 했을 때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자면요. 어린이란 말이 생긴 것 자체는 얼마 되지 않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어린이란 말이 생긴 건 뭐예요? 산업혁명 이후의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은 뭐예요? 어린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 했었을까요? 일종의 작은 인간이란 개념을 썼던 것이죠.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던 조금밖에 발휘하지 못한 작은 인간이 바로 어린이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한다는 개념은 말입니다. 그 중세 시대 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수 시대 마찬가지입니까? 예수 시대 말이 어떻게 해요? 어린이는요 인간으로 대접도 못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세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가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교육의 관점이 일반화되면서부터. 그 어린이와 어른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지식의 차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른이 가진 지식을 아이들 중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한 것, 어린이 대하지만 않은 것,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애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생각에 초등학생들은 야동을 볼 것 같습니까? 안 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요. 작년에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야동을 인터넷에 팔다가 걸렸어요. 얘는요. 그것도 자기가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떠도는 야동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장르별로 분류해서 어른들에게 판 거예요. 어른들은 뭐예요? 컴퓨터 잘 다룰지 모르지만 어디서 그걸 다운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얘한테 돈 주고 말해 사다 보는 것입니다. 웃기죠? 이제는 뭐예요? 어른이 아는 지식을요, 아이들이 다 알고. 그래서 이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이 어떻게 보는 겁니다. 어린이를 갖다가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닐 포스트만이나 학자의 의견인데 이 사람 역시 뭡니까? 테크놀로지 결정론자, 기술 결정론자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교육의 종말. 왜일까요? 내가 알 모든 것은 TV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뭐냐? 미디어는요. 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권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요. 오직 죽도록 들기만 하는 중독의 문화와 시대를